광숙이 말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자 박정수가 대답했다. 그 사람 좀 찾아줘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어. 정수의 모습은 너무나 간절했다. 앞으로 펼쳐질 기막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 사람을 찾아줄 수 있을까? 박정수가 내민 사진은 며칠 전 서재에서 우연히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땐 박정수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냐며 언성을 높였던 탓에 제대로 들여다볼 틈도 없었죠. 그날에 싸늘했던 말다툼이 떠오른 광숙은 이번 부탁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부탁이었기에 마광숙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꼭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조심스레 흑백 사진을 들여다보던 마광숙은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왠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죠. 마광숙이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박정수가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첫사랑이야. 사진 속의 시선을 고정한 채 박정수는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법고시만 3번을 봤던 사람이었지. 우리 아버지는 아주 엄하신 분이라 이 사람과의 교제를 싫어하셨어. 그런데 사법시험에 붙으면 허락해 주신다기에 나도 그 사람도 끝까지 믿고 기다렸지. 마지막 시험엔 무조건 합격할 거라 믿었으니까. 박정수는 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오래 묵은 아쉬움 그리고 잊을 수 없는 회한이 서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합격을 못했어. 그 사람은 자기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먼저 떠났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는 어디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 그날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듯 박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살짝 닦아냈어요.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그녀 가슴 깊숙이 날카로운 조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광숙은 괜히 눈이 뜨거워졌어요.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어서 그 사람 얼굴만큼은 잊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 젊었을 땐 그렇게 또렷하던 이름인데 박정수는 자신도 믿기지 않는 듯 떠오를 듯 말 듯한 이름을 마음속에서 더듬고 있었어요. 세월의 잔인함 앞에 흔들리는 박정수의 모습은 광숙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해진 순간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그 사람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 마광숙은 박정수가 준 흑백 사진을 들고 한동석에게 말했어요. 동석 씨 어르신 부탁인데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아요. 꼭 찾아드리고 싶어요. 첫사랑이셨대요. 50년 넘게 가슴에 품고 살아온 분이래요. 그 말에 한동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아닌데 마광숙이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모습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미안했거든요. 마광숙은 단순히 박정수의 부탁을 들어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박정수의 지난 아픈 기억과 마음까지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사람이었죠. 마광숙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자 한동석은 사진을 받아들고 조심스레 들여다봤어요. 희미하게 남아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던 한동석은 작은 한숨을 내쉰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쉽진 않겠지만 같이 해보자고요. 당신과 나 둘이서 그 말에 마광숙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박정수 여사의 첫사랑을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수의 기억 속 단서는 단 하나였어요. 서울대 법대생이었고 사법시를 준비하던 사람.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직접 찾았고 1970년대 법대 졸업생 명단부터 졸업 앨범, 논문 자료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오래된 졸업 앨범은 사진이 바르고 찢겨나간 곳도 많았고 명단은 손글씨로 쓰여 있어 해독하기조차 어려웠죠. 한동석은 학번별 연락처가 남아있는 동문회 자료를 수소문했고 마광숙은 당시 고시학원 강사였던 인물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고개를 젓는 말뿐이었고 오래된 자료들은 낡아서 알아보기도 쉽지 않았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사진 속 남자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지워진 흔적이 더 수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어떤 이름은 군복무 중 실종, 어떤 이는 졸업 후 개명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어요. 한 고시학원 강사는 아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아니야. 잘못 봤나 보라고 얼버무렸어요. 며칠 밤낮을 뒤졌지만 사진 속 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동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동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별아, 침착하게 다시 말해봐. 한동석이 황망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자 마광숙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색이 왜 그래요? 한동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또 사라지셨대요. 두 사람은 즉시 한동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한봄과 한결이 주변을 찾고 있었지만 박정수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가 떠올렸던 첫사랑의 기억 그리고 그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 첫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가신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스쳤거든요. 어르신이 혹시 옛날에 자주 가셨던 곳이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마광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동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장모님의 젊은 시절 추억까지는 제가 알 리가 없죠. 수색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두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동석의 휴대폰으로 박정수가 발견되었다는 경찰에 연락이 왔고 그는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놓지 못했습니다. 박정수가 발견된 곳은 다름 아닌 오래된 극장 앞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해서 지금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간판조차 희미한 극장이었어요. 두 사람이 도착했을 때 박정수는 극장 앞에서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꼬깃꼬깃 흑백 사진이 꼭 쥐어 있었어요. 장모님, 한동석이 달려가 박정수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석을 본 박정수의 행동은 마광숙과 한동석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빠, 영화 시작할 시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박정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동석의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녀는 마치 50년 전 첫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러 왔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오직 그때의 기억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을 지킨 연인을 마주한 듯 연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도 참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정수가 한동석의 팔을 꼭 잡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마광숙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영화는 잠깐 미뤄두면 안 될까요? 우리 집으로 가요.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엄청 편안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저녁도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박정수는 잠시 멈춰선 채 마광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과 안도가 섞여 있었죠. 박정수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듯 마광숙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술도가 거실은 어느새 식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늘 그렇듯 형제들은 일찌감치 일을 마치고 모였고 문미순과 지옥부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박정수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챙기지 않았지만 마치 그 자리가 오래전부터 비워져 있었던 것처럼 그녀의 자리는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박정수에게의 집의 분위기는 너무 낯설 만큼 소란스럽고 또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그 모든 장면들이 박정수에겐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란스럽고 따뜻한 사람 사는 집이었죠. 어르신, 저희 형수님이 직접 빚은 막걸리예요. 오천수가 건넨 잔을 박정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젖혀 장광주를 한 모은 넘긴 순간 입안을 채우는 은은한 단맛과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입고 있던 누군가의 숨결처럼 그녀의 혀끝과 코끝을 자극하는 향이었죠. 맛이 부드럽네요. 짧은 한마디의 광숙은 작은 한도에 미소를 보였고 공주실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물끄러이 바라보았어요. 이 집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 이제는 X 장모까지 자주 오게 생겼구만. 공주실의 투명한 투정에 광숙은 피식 웃었고 박정수는 그 말에 어딘가 미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오천수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수님, 오늘 하루 종일 운전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러자 흥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나섰죠. 됐어. 내가 할게. 내가 요즘 설거지 폼 좋아졌어. 오범수도 잽싸게 일어서며 말합니다. 형이야말로 하루 종일 토스트 굽느라 힘들었잖아.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할게. 막내 오강수는 그 둘을 번갈아 보다가 팔을 걷어붙이며 한마디 던졌어요. 형들, 젊은 내가 할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주방을 향해 몰려가는 형제들의 등 뒤에서 박정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를 바라보던 박정수는 그 소란스러운 뒷모습에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가족의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이렇게 시끄럽나요? 마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늘 그래요. 복닥복닥 시끄러워서 사람 사는 것 같고 좋아요. 박정수는 말없이 시선을 멀리 두었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나한테도 이런 집이 꼭 필요했는지도 모르겠네. 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건 처음으로 내비친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앞으로 자꾸 실수하더라도 그럴 땐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줘. 마광숙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정수의 손등을 가만히 감싼 그녀의 손은 말보다 더 따뜻했고 그 손끝에서 오래도록 지켜보던 공주실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막걸리 한 잔 더 달라는 오흥수의 목소리가 터졌고 형제들은 다시 왁자지껄 웃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참 이렇게 시끄러운데 박정수의 눈에 촉촉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문득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공백이 채워지는 듯했다. 그런데 괜찮네. 이런 것도 그녀의 눈에는 잊고 있던 가족의 온기라는 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박정수는 술도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마광숙이 챙겨준 포근한 이불 속에서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그녀의 옆엔 한 장의 흑백 사진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다음 날이면 또 잊혀질지 모를 이름.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잊지 않고 간직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추억이었죠. 공주실은 이미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가 방문을 여는 마광숙을 보고는 투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하룻밤 자고 갔으면 됐지. 광숙은 대꾸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어르신이 사실은 초기 알츠하이머야. 기억이 흐려지면서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지 첫사랑을 찾고 싶다는데 내가 도와드리기로 했어. 공주실은 이불을 차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표정엔 당혹감과 동시에 묘한 긴장이 스쳐갔죠. 뭐, 치매라고.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순해졌나?
첫사랑 찾는다는 건 또 뭐야? 그 나이의 주책이야. 진짜. 투덜거리는 말투 속에도 공주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광숙은 박정수가 건넨 흑백 사진을 꺼내 공주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분이래.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공주실은 그 사진을 무심히 받아들었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사진 속의 얼굴을 본 공주실의 손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거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진을 눈앞에 바짝 들이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내 아빠. 젊었을 때 모습이랑 진짜 판박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멋졌어요. 마광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공주실과 사진을 번갈아 봤고 그제야 사진 속 그 익숙했던 얼굴이 어릴 적 가족 사진 속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박정수의 첫사랑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광숙은 식사를 준비하는 공주실의 뒤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박정수가 비몽사몽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 밤의 기억이 흐릿한 듯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박정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분 이름이 마창석 아니었나요? 그 말을 들은 박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기억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창석 숨을 들이마시며 그 이름을 되뇌는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맞아, 마창석. 박정수는 그제서야 또렷하게 떠오른 이름에 힘없이 주저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흐릿했던 그녀의 기억 속에서 첫사랑의 이름이 마침내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이름이 가진 의미는 이제 마광숙과 공주실에게 새로운 진실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마창석이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기억해낸 그 순간 마광숙과 공주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정적 속 공주실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박정수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오래전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 말했습니다. 창석 오빠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좋았고 항상 내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곤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판사가 되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런 말을 자주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광숙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공주실이 가끔씩 들려줬던 아버지의 이야기와 너무도 똑같았거든요. 공주실은 더 깊은 데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어디셨나요? 경상도 안동이었던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집안이라 서울 살면서 참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락도 자주 싸줬었어요. 공주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법고시 준비생, 모든 것이 죽은 남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공주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꽉 쥔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들고 돌아온 그녀는 말없이 박정수 앞에 내밀었죠. 이 사진 좀 보세요. 박정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마창석이 공주실과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어린 마광숙이 해맑게 서 있었어요. 이건 박정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공주실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자 광숙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박정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사진 속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창석 오빠가 사법시험에 떨어지고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저와 만나 결혼했죠. 하지만 광숙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찾고 싶었던 첫사랑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럼 광숙 씨가 창석 오빠의 딸이라는 거예요? 공주실은 박정수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 광숙의 아빠도 가끔 술 한잔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그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박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그 자리에 고꾸라지듯 주저앉아 조용히 그러나 참을 수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창석 오빠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마창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창석 오빠 나왔어요. 50년이나 걸렸네요. 근데 오빠가 꿈꿨던 그 가정 정말 아름다웠어요. 광숙 씨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르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술도가 거실에서 박정수는 마광숙과 공주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광숙 씨 고마워. 창석 오빠를 찾아줘서. 그리고 나한테 가족을 선물해줘서. 마광숙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됐고 어르신 덕분에 그분의 마음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공주실도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오세요. 여긴 좀 시끄럽긴 해도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박정수는 마창석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50년 동안 찾고 싶었던 첫사랑은 이제야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가장 귀한 선물인 딸을 마침내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광숙은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지금까지 예고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